한 신문이요. 인구 절벽 20년 일본의 교훈이라는 시리즈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충격적인 게 많은데요. 엑기스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의 이 한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어떤 한국 신문의 그 기획 보도와 관련해서 20년간의 일본의 체형을 보면 인구가 줄어들어서는 경제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도 인구 감소를 막을 대책을 당장 세워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구 감소가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은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일단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것도 문제지만은 기업이 팔 물건이 없어지는 것도 생산성도 후퇴한다는 겁니다. 즉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거고 고령화가 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비관론이 많아지고 의사결정도 늘어지고 그 다음에 이 고령 세대들은 기득권에 집착하고 그리고 개혁도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소수의 청년층은 희망을 상실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거품 경제가 붕괴되고 난 직후에 인구 감소가 같이 와버렸는데 즉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요. 이때 한국처럼 이렇게 구조개혁을 해가 V자 회복을 이렇게 하는 대신에 일본 사람 특유의 이 보수주의 때문에 가급적이면 충격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면서요. 거품이 붕괴된 충격을 줄이려고 하면서 구조개혁을 미루다가 실패해버렸다는 겁니다. 즉 실버민주주의, 노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부분에 일본 사회가 빠져버리면서 기업이나 정치도 다 의사결정이 늘어졌고 고령층의 여론에만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정치인들도 안 하게 되고 공무원도 안 하게 됐다는 거죠. 그때 강한 리더십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겁니다. 즉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총 수요의 감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뭘 했더라도 일본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나이가 들면 식사를 줄이는 것처럼 인구가 줄어드니까 몇 년 전에 소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이걸 억지로 예를 들어서 일본 경제에다가 뭐 인프라에 투자를 해서 도로 만들고 다리 만들고 막 돈을 풀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될 것처럼 착각하면서 거품만 만들어가 국가의 빚만 커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제조업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경제가 줄어드니까 이것이 일종의 아무리 제조업이 강하더라도 국내에 일정하게 내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일부 수출 기업만 잘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 일본 경제의 방향을 농업이나 관광으로 돌리려 해도 그것이 좀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산율을 그러면 높이는 정책을 80년대 때 경제가 무너진 시점에 왜 안 했냐 하니까 그걸 인식을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아베 정권 들어서 2015년에야 인구 정책이 제대로 된 게 비로소 나왔다는 거죠. 아베는 이 작년 10월에 출산율을 1.8로 높여서 50년 뒤에도 1억 명이 유지되도록 하겠다 해서 1억 총활약이라는 그런 이 정책을 내걸었고 한마디로 인구를 사수하기 위한 장관급 부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정권들도 출산 문제를 갖다가 건드리기는 했지만은 그냥 형식적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한국에 대해서도 인구가 줄면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왜냐하면 인구가 줄면 수요가 줄고 기업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투자가 줄어들죠. 이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면 임금이 또 줄어들고 그러면서 잠재 성장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고령화에 따른 연금, 의료, 노인 요양 등 분야에서 눈더미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공공사업에 막 투자를 많이 해가 공사판을 벌리는데 반짝 효과만 있었지 빚만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인구 감소를 막아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한국이 이 상태로 갈 때 미래에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한 뒤에 대책을 서둘러야 되는데 최근에 출산율이 좀 회복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3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 한국이 지금 대책을 세워도 정상으로 가는데 30년 걸릴 건데 그 30년 뒤에는요 한국 경제가 이미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너무나 줄어들어 버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도 정치권에서요
그냥 출산 무슨 대책 운운만 하지 고민을 안 합니다. 기껏 하는 게요. 무슨 조선족 이야기 나오고 이민 개방하자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자, 사회를 고쳐서 젊은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도록 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제가 주거 문제에서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도 뉴스테이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겠습니까? 요즘 일본에 뭐 중심가 빼고요. 약간만 변두리에 나가도 대낮인데도 동경 중심에 셔터 내린 거리가 수두룩하고요. 과거에는 이게 일본이 어디를 가다가도 번화가가 곳곳에 있어서 신기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나가면 변두리에는 과거에 상가였고 번화가였는데 이제는 그냥 셔터 내려가지고 한두 집만 문을 여는 동네가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 때문인 거예요. 일본에서 차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인구가 3분의 1밖에 안 사는 신도시들, 배드타운들이 수두룩하고요. 교외 도시들은 동경 주변에 있는 곳곳에 셔터 내린 데가 많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핵심 생산 가능 인구 15에서 64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고 총 인구도 일본에 2008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5년 시차를 두고 일본이 거품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인구가 감소되고 이러면서 이런 거품 붕괴와 인구 감소는 이중 충격으로 일본을 디플레이션으로 몰아넣고 그래서 80년대 3, 4% 하던 일본의 잠재 성장률이 2000년대는 0.8%로 떨어졌고 이것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요. 엄청문화적인 예산을 투입하면서 국가 채무가요. GDP의 250%쯤 됩니다. 일본이요. 자, 한국도 지금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감소로 가는데 자, 이게 일본의 96년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여건이 더 나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8년째 경제가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한국은 일본보다도 훨씬 더 개방 경제 아닙니까? 중국의 경기 둔화, 전 세계적인 이 경기 침체, 소비 감소, 경쟁력 약화 등이 다 겹쳐가고 있는데 한국은 아마 이 거품이 붕괴되고 일본이요. 96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었고 2008년부터 총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한국은 이 부분이요. 일본보다도 더 심각하게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도 빨리 인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범국민적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이번 총선 이슈에 인구 감소를 막겠다, 인구를 사수하겠다라고 하는 정당의 공약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개복합니다. 그래서 도쿄에서요, 60km, 100km 떨어져서 배드타운이거나 과거에 술 먹으러 가던 어떤 유흥가 이런 도시들은 지금 대부분 다 지금 셔터를 내린 유령 도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대형 할인점 이런 것들도 인구가 적어서 문을 닫고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배드타운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로 인해서 애들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빈집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30% 이렇게 막 되고 이런답니다. 그래서 24평 크기 아파트요. 이 동경까지 1시간 거리에 있는 동네에 24평 크기 아파트가 5천만 원. 한국에서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배드타운 격인 그런 동네에 아파트가 24평이 방 3개짜리가 5천만 원이라고. 이게 믿겠습니까?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노인들만 주로 사는 동네에 노인들이 없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 24평짜리 아파트가 600만 원에 거래가 됐다. 즉 버리니 600만 원이라도 팔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가 되기 전에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일본의 전체 기초단체의 50%가 인구 감소로 2040년에는 문을 닫아야 될 거라는 거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전체의 사찰이요. 절이 7만 7천 개가 있는데 한 40%가량이 2040년에는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자, 일본의 이 책도요. 지금 불과 이 18년 사이에 30%나 책 판매가 줄어들었고 이뿐만 아니라 주유소도요. 45%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에요. 자, 어마어마한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사태를 겪어야 알겠습니까? 누구 말대로 죽어야 지옥을 맛을 보겠습니까? 이 사태 속에서요.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사토리 달간 세대다 해서 꿈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할 생각 안 한다. 대학 나왔어도요. 그러니까 내 생애에서 뭐 행복한 일이 별로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차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결혼도 필요 없다. 그냥 하루하루 쪽방 같은 데서 그냥 내가 별일 안 생기고 넘기면 된다. 연애도 필요 없고 결혼도 필요 없고 애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사소한데 그냥 현실 도피적으로 만족하고 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를 안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 같은 부분이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당연한 거고 안 하는 사람이 리스크였죠. 근데 이제 이 당연한 사람의 어떤 성장 과정을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회피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 그냥 성도요. 그냥 편의점식으로 이례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이런 성소비 산업만 이렇게 발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베가 아무리 아베노믹스를 하니 또 인구 1억을 사수하겠다고 한들 젊은 사람이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출산의 전제가 되는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집도 안 사고 차도 안 사고 이러는데 어째 이게 사수가 되겠습니까? 지금 일본은요 정확하게 한국의 5년과 10년 이후의 모델입니다. 제가 여러 분야에서 똑같다는 걸 어쨌든 너무 많이 느껴서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올해 총선의 여야당의 주요 이슈가요 인구 사수라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선족 데리고 온다 소리 하지 말고요.